자, 지난 시간에는 캐릭터 페이지 디자인에 필요한 몇몇 중요한 위젯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페이지 디자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 결과물부터 보여드리자면 제일 상단에 앱바가 있고 그 밑으로 정중앙에 캐릭터 GIF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 구분선을 두었고요. 캐릭터 이름과 파워 레벨을 보여주는 텍스트 위젯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14레벨에 해당하는 캐릭터의 능력들을 설명하는 텍스트 위젯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신 전에 캐릭터 이미지가 하단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생성했고요. 우선 에뮬레이터부터 실행시켜 놓고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벌레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업데이트 되면서 에뮬레이터 실행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Run with Dart and Flutter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에뮬레이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먼저 Stateless MyApp Custom 위젯까지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Flutter Material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고요. 메인 함수에서 runApp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MyApp Custom 위젯을 넣어주시고요. 밑에 Stateless 위젯으로 MyApp 위젯을 생성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위젯을 Material App 위젯으로 바꿔주시고요. 앱 타이틀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저는 BBANTO, 반터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heme 데이터 없이 곧바로 home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grade라는 커스텀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처럼 home 컬런 또는 body 컬런, 앱바 컬런 이런 것들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은 플러터의 클래스와 위젯의 관계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와 위젯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만큼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우리 캐릭터 페이지는 아직 특별하게 데이터를 받거나 모양이 변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Stateless 위젯으로 Grade 커스텀 위젯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위젯을 Scaffold 위젯으로 바꿔주시고요. 한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앱바 아규먼트를 불러오신 후에 앱바 위젯을 불러옵니다. 앱바 위젯 내에서 타이틀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 텍스트 위젯을 불러옵니다. 저는 BBANTO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해봤던 코딩이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해봤던 것처럼 한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B라고 입력을 하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컬러 스타트 뒤에 엠버란 색상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여기 한 700 정도의 색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버 뒤에 괄호를 넣어 주시고 70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 보겠습니다. 잘 적용되었죠? 그리고 한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앱바 타이틀을 정중앙으로 옮기기 위해서 센트럴 타이틀을 true로 지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 줄 내려오셔서 엘리베이션을 0.0으로 지정하셔서 앱바의 입체감을 없애줍니다. 이제 컨트롤 S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잘 적용되었죠? 자, 앱바 디자인은 잘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디 부분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전에 앱바의 백그라운드 색상은 지정을 해 주었고 바디 부분의 백그라운드 색상도 지정해 주겠습니다. 스캐폴드 위젯 제일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B라고 입력하셔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컬러 스타트 뒤에 이번에도 엠버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다시 올려보시면 이번에는 한 800 정도의 색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괄호를 해주시고 80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Ctrl S를 눌러보겠습니다. 잘 적용이 되었죠? 우리는 우선 상단 중앙에 캐릭터 GIF 이미지를 넣기 전에 먼저 캐릭터 이름과 능력치를 보여주는 텍스트를 좌측 상단 부분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자면 앱 화면 상단과 좌측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먼저 지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패딩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앱바 밖으로 나오셔서 body argument를 불러오신 후에 padd를 입력해서 패딩 위젯을 불러옵니다. 한 줄 또 밑으로 내려오셔서 한 번 더 패딩 argument를 불러오시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대로 알파벳 E를 입력을 하셔서 엣지 inset from ltrb 속성을 불러옵니다. left는 30.0을 지정해 주시고요. 탑은 40.0, right은 0.0, bottom도 0.0을 입력해 줍니다. 또 한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child 위젯을 불러오시고요. 텍스트를 세로로 배치할 예정이니 컬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컬럼 위젯 내에서 또 한 줄 내려오셔서 children 위젯을 불러오시고요. 이제부터는 텍스트 위젯을 불러와서 텍스트를 멋지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또 한 줄 내려오셔서 텍스트 위젯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name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쉼표를 하신 후에 한 줄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st라고 입력을 하시면 style argument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으시면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자동 추천 기능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텍스트 스타일 위젯을 불러옵니다. 지금부터는 텍스트에 관련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스타일 위젯에 마우스를 올리면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듯이 매우 다양하게 텍스트 관련 디자인적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스타일 위젯 내에서 한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컬러 아규먼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트 색상을 화이트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줄 내려와서 철자의 간격을 조금 넓게 조절하기 위해서 LE라고 입력을 하시면 레터 스페이싱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러옵니다. 철자 간의 간격을 2.0 정도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 Ctrl S를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패딩 값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텍스트 스타일도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또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텍스트 위젯 밖으로 나와서 한 줄 밑으로 내려온 후에 두 번째 텍스트 위젯을 불러옵니다. 저는 캐릭터명을 역시나 BBANTO, 반토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위젯 끝에 컴마, 즉 쉼표를 추가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스타일 아규먼트가 자동 완성 기능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쉼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위젯 안으로 들어와서 반토 뒤에 쉼표를 추가시켜 주시고 한 줄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ST라고 입력을 해서 스타일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요. 한 번 더 텍스트 스타일 위젯을 불러옵니다. 위젯 내에서 다시 한 줄 내려오시고 컬러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좀 전처럼 색상을 화이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도 똑같이 2.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2.0 뒤에 컴마를 추가해 주시고요. 한 줄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폰트라고 입력을 해서 폰트 사이즈 아규먼트를 불러옵니다. 폰트 사이즈는 28.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한 번 더 폰트라고 입력을 해서 폰트 웨이트 아규먼트를 불러옵니다. 글자의 굵기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한 번 더 F를 눌러서 폰트 웨이트 속성을 불러온 후에 점을 찍으시고 뒤에 볼드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Ctrl S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모든 설정이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텍스트 간의 세로 간격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 간의 길이가 달라서 시작점 정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ized box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 텍스트 사이에 가로, 세로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박스를 넣어서 가로, 세로의 간격을 조절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ized box를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텍스트 위젯 끝으로 온 후에 한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sized라고 입력을 하시면 sized box 위젯을 찾을 수 있습니다. sized box 위젯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eight, width. 그래서 우리는 세로 간격을 좀 넓히려고 하는 것이니까 한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h를 입력한 후에 height 속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높이 간격을 10.0 정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에 컴마를 넣어 주셔야 오류가 없어집니다.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격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로축 정렬인 Main Axis Alignment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로축 정렬이 있다면 당연히 가로축 정렬도 있겠죠. 바로 Cross Axis Alignment입니다. 현재 텍스트 위젯들은 컬럼 위젯 내에 있는 요소들이고 컬럼 위젯 내의 모든 요소들을 가로 정렬을 하려면 컬럼 위젯 제일 상단에서 크로스 액시스 얼라이먼트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컬럼 위젯 내에 제일 상단으로 이동하셔서 한 줄 밑으로 내려오신 후에 CRO라고 입력을 하시면 크로스 액시스 얼라이먼트 아규먼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대문자로 CRO라고 입력을 하시면 크로스 액시스 얼라이먼트 관련 다양한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 시작점 정렬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크로스 액시스 얼라이먼트 스타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두 텍스트가 잘 시작점 정렬이 되어 있죠.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관계로 우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중간 이후부터 갑자기 바디 배경 색깔이 바뀌어 있네요. 이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제대로 수정해 놓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